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덕후 주요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F가 3승 6x제곱 10x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 gt가 나와 있는데 gt는 어떻게 됩니까? t에서의 접선의 y좌편 함수가 되겠습니다. gt는 t에서의 접선의 y좌편 함수. 그래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자. 접선의 y좌편 함수는 다 알려져 있는 함수입니다. 미적분 내용이긴 하지만 이 녀석의 극값은 대부분 이 녀석의 극값은 어디에서 보통 생기냐면 이제 변곡점 또는 대칭점. 물론 0에서도 생기지만 보통 의미 있는 위치는 변곡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봐. 그랬을 때 y축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변곡점, 대칭점까지 접선의 y좌편을 한번 조사를 해봐.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잖아. 점점점 커지다가 여기 이제 대칭점에서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대가 되겠지, 극대. 마찬가지로 y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대로 가장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극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접선의 y좌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대칭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라. 알겠나? 그래서 해설치처럼 계산으로 GT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보면 근해합이 6이잖아. 근해합이 6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대칭점의 x좌표가 되겠어. 따라서 대칭점의 x좌표는 2가 되겠고 6을 3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왜 그러겠습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y축이 여기 있는 겁니다. 0의 위치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기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으면 y좌편이 여기로 가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나? 점점점 작아지고 여기 0,f0까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증가하지. 증가하다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만 움직이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제 접선의 y좌편이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물론 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여기 이 핑크에 그러니까 대칭 접선의 y좌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게 바로 최소값이란 얘기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최다는 여기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니까 0,f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갈 때가 문제가 되겠구만. 여기 2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접선의 y좌표는 점점점 작아지잖아.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y좌편이 지금 이 0,f0을 위에 떨어지냐 아니면 이거보다 아래에 떨어지냐, 그게 지금 중요하겠어?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은 당연히 여기 0,f0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바로 기준이 되겠다. 이 접점을 어떻게 찾나? 이 접점을 내가 L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3차 함수와 접선의 관계에서 근해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근해합이 6이잖아. 그러면 노란색 접선에서의 근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0, LL. 그래서 L의 좌표가 3이 돼버리지. L의 좌표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y좌편이 가장 많이 내려간 건데 그 점이 0,f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변하면서 접선의 y좌편을 계속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f0까지 밖에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 값이 무슨 얘기야? 이 값이 지금 5잖아. 따라서 GT는 5 이상이 되는데 5까지도 가능합니다. 5까지도. 그래서 K의 우리가 찾는 K의 최소값이 5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GT를 구하지 마시고 기하적으로 좀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12번은 이제 마운구스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운구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부분분수는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니까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많은 항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하는 두 개 항이랑 끝나는 두 개 항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1만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만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 봐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운구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들 사이의 차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k 플러스 1승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1에다가 이거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직접 곱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 되겠고, 자, 이거를 하나의 수율로 보는 거야. 이걸로 하나의 수율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이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나 빌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시 마운구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cn 플러스 1이라 하고 이거를 cn 플러스 2라고 하면 cn 플러스 2에서 cn 플러스 1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에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남겠지. 처음에 첫 번째랑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13이니까 13번째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은 이제 진동급수잖아. 진동. 얼터네이팅이라고 하지. 이제 그래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홀수기를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만 남겨두면 되겠어. 따라서 여기다가 시그마 1부터 13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첫 장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 넣어주면 짝수항이기 때문에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것만 남는 거야. 이제 하나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1 넣어주면 이거 짝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3을 넣어주는 겁니다. 13을. 그러면 여기 15가 되는 거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마이너스 이제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차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면 반드시 마운구스 항들 사이의 차로 바꿔라. 알겠습니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적분하지 않고 함수값과 그리고 도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g라는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지금 나 조건에서 보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극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f가 안 갖게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a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지만 f가 만약에 x-a라는 인수를 갖게 되면 제곱에 대해서 극값을 안 갖잖아. 그러면 지금 f가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2차가 있잖아. 나머지 2차에서 쪼개져 버리면 극값을 갖잖아.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 조건을 이용을 해서 f의 개형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조건 봐봐. 가조건을 보면 f가 극대값 0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극소의 위치가 지금 0입니다. 이게 가조건이지? 0. 그럼 어떻게 되겠어? A가 뚫고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고, 그러면 2대 1 비율 관계 알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귀가 아프지? 뭡니까? 극대의 위치와 극소의 위치를 아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 극대값이랑 이 극소값의 함수값의 차는 어떻게 구한다? 이 간격을 이용을 해서 2분의 L의 3승 이렇게 되겠다. 기억납니까? 최고차항이 1일 때입니다. 그래서 뭐 최고차항이 3이 되면 3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봐봐. 우리가 식을 쓰지 않고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함수값의 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2a의 3승이 되겠지? 이 길이가 2a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4a의 3승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적분하라고 그랬어. 0부터 a까지 f를 적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적분해주면 이 부분의 넓이에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오메가 모의고사랑 오메가 블랙 모의고사에서 몇 번 강조했던 내용 같은데, 오삼불국이 좀 암기를 해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크게 그려줄게. 저거랑 별 차이 없네. 그래서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녀석의 넓이 b가 5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8s가 되겠지?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지금 전체 넓이가 18이잖아. 18 중에서 11만큼 찾아야 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16분의 1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끝났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에다가, 자, 가로의 길이 a고 세로의 길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4a의 3승에다가 16분의 11을 곱해주면 이게 뭐란 얘기야? 이 녀석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 마이너스 44란 얘기야.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44 날라가겠네? 이렇게 44 날라가고 이제 a가 2라는 결론이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fx 나오잖아? fx는 어떻게 돼? fx는 지금 a가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따라서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뭐 간격곱을 써도 되고, 여기 뭡니까? 4에서의 함수값.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는 근들 사이의 간격들을 다 곱한다. 이거랑 이것들을 다 곱한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니까 a가 지금 2지?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야? 2잖아, 2. 그래서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a가 2이기 때문에 이건 마사잖아, 마사. 그러면 4와 마사 사이의 거리는 8이니까 2 곱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이 나오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0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sin 파이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격자점 이용을 해서 조금 크게 그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인이 지금 0부터 2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2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변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2분의 1 x 플러스 1 교점.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노란색 직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봐봐. 사인과 지금 2분의 1 x 플러스 1의 교점은 못 구합니다. 초람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관계로 봐줘야 되는 거고, 그래프 관계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게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B입니다. 이게 B가 되겠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AB랑 CD의 길이가 같은데 삼각형 BOD의 넓이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BOD. 그러면 D는 이제 X좌표가 가장 큰 녀석이 되는 거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BOD이기 때문에 지금 밑변의 길이는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점과 이 노란색 직선 사이에 수직거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쭉 긋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지금 2대 1대 루트 5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루트 5분의 2.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봐봐. 삼각형 BOD는 자 2분의 1에다가 높이 루트 5분의 2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B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5잖아. 따라서 BD의 길이는 얼마? BD의 길이는 4분의 5 루트 5야. 4분의 5 루트 5. 그러면 지금 여기 뭐 BD가 있어요. BD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직선 나오면 무슨 삼각형을 생각한다? 항상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할 것 같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밑변의 길이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 루트 5분의 2를 곱해서 2분의 5라는 걸 지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5. 아,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 위치가 2잖아. 2에서 2분의 5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 4하고 이제 5에 딱 중앙으로 가는 거잖아. 4하고 5에 딱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D라는 점이 어떻게 돼? 이제 2분의 9 컴마가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A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B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값이 날아가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B가 돼버리잖아. 코사인 값이 날아가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B의 값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B의 값은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4분의 1이 되겠지?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 되겠으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지금 3에서 4분의 1만큼 늘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3. B는 구했고. 자, 근데 이제 봐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C가 있을 거 아니야. C가 있고 지금 A, B랑 C, 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D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D의 위치는 정확히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길이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려면 똑같은 길이 CD의 길이 AB 같으려면 이렇게 뒤집어진 코사인의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지. 자, 이게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야.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코사인의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가 딱 중앙이잖아. 4, 5의 딱 중앙이니까 이 녀석은 또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3과 4의 중앙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와 3의 중앙이고, 그러면 여기 코사인의 그래프가 절반 이렇게 그려지겠지? 절반.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의 그래프는 정확히 이 사인의 그래프 모양과 똑같아야 될 거고, 그러면 봐봐. 코사인은 원래 이제 큰 값에서 떨어지잖아. 근데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 개형과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뭡니까? 여기 점이 코사인 값이 딱 이제 0으로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어야 지금 A, B랑 CD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5번 좀 어려웠어요. 15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봐봐. 3차 나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직관적으로 봐봐. 3차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 접하는 것부터 생각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접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봐봐.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있겠지. 자, 그리고 지금 쪼개진 함수를 봐보세요. G라는 함수를 보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예상을 좀 잘해야 되겠어? 쪼개진 함수를 보면 지금 F도 1,0을 지나고 F'에다가 X-1을 곱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1,0을 지나는 상태야. 그러면 이 접점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냐? 이 접점 위치를 당연히 여기 1,0이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다시 봐봐. 3차 함수가 나오면 이 접하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3차 함수가 나오면 접하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접하는 위치가 지금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잖아. 이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함수가 달라지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을 지난다고 했단 말이야. 1,0. 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기 1,0을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접하는 상황을 먼저 나 같으면 의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따라서 봐봐. fx는 여기 x-1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1,0을 지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최고차의 계속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1의 제곱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도함수를 써야 되잖아. 도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잡는다겠습니까? 이거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미분했을 때 이제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지점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돼? 미분하면 이게 3x-1의 값이 나오고, 여기 값이 뭐가 돼? x-1 플러스 2m이 되지?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안 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곱의 미분법을. 그리고 여기는 미분했기 때문에 1이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1에서는 어떻게 돼? 1에서는 봐봐. 여기에다가 1 곱해봐. x-1을 곱하면 여기 제곱되고, 그 다음에 여기 x-1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지금 fx랑 x-1 f'x는 1에서 무조건 함수값이 같습니다. 1에서 무조건 함수값이 같고, 그러면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돼?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자, f'이 1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야? 여기서 f'이 1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2라고, 그 다음에 1-2m이 되겠지. 1-2m. 그래서 여기 1-2m에서의 절대값이 이제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지금 gx는 이제 뭐야? gx는 지금 불연속이 나오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1-2m에서는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불연속이 연속이 되면 되겠지.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g가 1-2m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 거기 필기에 절대값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g의 절대값이 연속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2m의 절대값과 여기에서 1-2m의 절대값이 같은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1-2m을 넣어주면 -2m의 f' 1-2m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f의 1-2m에서의 절대값 이렇게 같아지면 되겠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돼. 여기서 당연히 f' 1-2m은 얼마입니까? f' 1-2m은 여기가 1이겠지. 당연히 여기 1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f에다가 1-2m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2m의 제곱이니까 4m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m을 넣었어요. 그러면 m이 나오겠네. m. 그 다음에 -2m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 여기서 -2m 나왔고 여기 -2m이 있으니까 부호가 같아져 버리면 지금 m이 빵이 돼 버리니까 결국 부호가 다른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m이 빵일 수는 없겠지. m이 빵일 수는 없으니까 m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m의 값은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fx가 다 결정이 됐잖아. 여기서. 알겠어? 그래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위치가 함수가 달라지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fx가 1,0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0에서 혹시 접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먼저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21번. 자, 여러분 문자 구분을 좀 잘해야 되겠어? 문자 구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좀 적어볼까? 여기에서 보면 변수가 x입니다. x가 t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t는 상수 취급입니다. 변수가 x. 그래서 이 t랑 이 t 제곱은 이제 x 기준에서는 다 상수 취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했지? 0분의 0꼴의 극한은 뭐다? 분모의 미분계수분의 분자의 미분계수다. 분모의 미분계수분의 분자의 미분계수다. 자, 그래서 봐봐. 먼저 t를 넣어보자. t를 넣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t를 넣어주면 그냥 써볼게. ft분의 t제곱분의 ft-t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ft-t가 t제곱이 0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극한이 그냥 1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모순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분자도 0이 되겠지.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미분계수분의 분자의 미분계수. 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봐봐.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f't에다가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t만 남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자 잘 봐야 돼.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t제곱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f't만 남아.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따라서 크로스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크로스해서. 그래서 f't가 뭐가 나와? f't가 4t가 나오지. 그래서 어떤 t야? ft가 t제곱이 되면서 f't는 4t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개? 2하고 2뿐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자, fx랑, 자, 여기에서 먼저 fx랑 x제곱 어디서 만나? 1과 2에서 만나겠지? 1과 2에서 만나고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차식은 그냥 이렇게 잡는 거지.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 f'1이 얼마야?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t가 2하고 2니까 f'1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돼. f'1은 어떻게 하면 돼? x-1을 없애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2x잖아? 집어넣어 주면 2. 그게 4가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F'E는 어떻게 하면 돼? x-2를 없애고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b. 그리고 자, 이건 미분하면 2x입니다. 거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는 8입니다. 8.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a가 나오겠구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a가 이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에다 6을 넣어주면 b의 값이 마8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fx가 다 결정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난한 문제가 되겠고, 자, 그리고 22번. 25번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쌤 생각에는 지금 15번이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특수경우로 생각하지 못하면 15번에서 계산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22번. 22번을 보면 가에서 보면 어떤 점화식? 가에서 보면은 n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an을 더했더니 가운데 항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점화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더 낫겠지? 양 옆에 항을 더했을 때 가운데 항이 나온다. 그랬을 때 지금 an이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을 내가 x로 세팅을 해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잖아.
첫째 항을 내가 x라고 세팅을 하면 세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지금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1 이렇게 되겠지. 2이 아니라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x.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이제 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네.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6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 수열 자체가 주기가 6이 되는 거야. 따라서 봐봐. 만약에 주기가 6이라면, 자, 주기가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기가 6보다 더 작은 사이클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박스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박스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P랑 Q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P랑 Q가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건 뭐야? 11, 22 해가지고 12, 12까지 그냥 12개가 나오는 거고 12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6이기 때문에 1하고 7이 같아질 거고 마찬가지로 2하고 8이 같아질 거고 쭉쭉쭉 가가지고 6하고 12가 같아질 겁니다. 지금 P하고 Q는 12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18개밖에 안 나타나지? 그래서 주기가 6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6 이하가 6이 아니라 6보다 더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주기 돌아올 때까지 안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봐봐 첫 번째랑 같아질 수는 없어요. 첫 번째랑 같아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x가 1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주기가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아지면 빵이 되겠고 요거랑 같아지면 그 다음에 요거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랑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 자, 1이랑 못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이미 찾았으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는 거니까 지금 2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1이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 5개밖에 안 나타납니다.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따라서 지금 이제 15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 주기의 합은 얼마야? 한 주기의 합은 6개까지 더해주면 다 빵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15까지 AK를 해주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은 1부터 15까지 그러면 이제 6개씩 묶으면 뒤에 6개를 묶으면 이제 6이 10이니까 그래서 A1, A2, A3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A1, A2, A3 그러면 A1, A2, A3는 어떻게 돼? 요것들을 더해주면은 2배의 X 플러스 2잖아. 따라서 이제 x의 합들은 이것들을 더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총 5개 있으니까 2는 5번 더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 모든 이제 1부터 15까지 합의 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 좀 어려웠어요. 미적분 지금 28번이랑 30번 2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28번 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 미분할 때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y''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물론 분수함수 미분법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수함수 미분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분모 있는 녀석을 이렇게 곱해. 곱한 다음에 이제 곱의 미분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세모 프라임 y, 세모의 y 프라임, 그리고 네모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분수함수 미분법은 생각보다 계산 실수가 나올 확률이 있고 이 분모가 제곱되잖아. 그거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y''을 찾아내는 식으로, 아니면 이 식 자체를 이용하는 거. 어차피 지금 미지수 a랑 b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식보다는, 요거보다는, 근데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보다는 우리가 미지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곱의 미분법의 형태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수함수의 미분계수를 직접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미지수 a, b를 결정하는 상태에서는 분모를 곱해가지고 곱의 미분법을 쓴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뭐야? 우리가 첫 번째 x좌표가 함수값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이제 y좌표도 어떻게 됩니까? y좌표도 지금 t의 절대값 t, 좀 b로 묶어줄까? b로 묶어주면 이제 t의 절대값 t에다가 마이너스 3t의 절대값, 그 다음에 b로 묶었기 때문에 t,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 4개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미분을 못하기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일 때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2t. 이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달리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알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매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매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x라는 함수의 미분계수분의 y라는 함수의 미분계수,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프라임이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y 프라임이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y 프라임은, 자, 첫 번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t-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2b가 나오고 마이너스 2b가 나오니까 묶었어요.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t-2, 여기는 마이너스 2b에 t-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y 프라임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프라임은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주면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a분의 2t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봐봐.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근과 그리고 이 녀석과 또 이 녀석이 만나는 근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 지금 X좌표가 같다고 그랬어. X좌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좌표가 같으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여기서 나오는 T와 여기서 나오는 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L과 마이너스 L이 나온다는 얘기지. L과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되어야 지금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위치가 두 개가 나오는데 X좌표의 값이 X좌표는 T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T에 대한 함수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T에 대한 함수 문제로.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는 직선이고 T에 대한 직선. 그 다음에 이거는 초월함수입니다. T에 대한 초월함수. 그래서 교점이 이제 각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L과 마이너스 L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과 마이너스 L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그려봅시다. 이거. 이게 그려주면 자, 미분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T제곱이랑 T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리고 이제 T가 양수가 되면 이거는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T가 양수일 때는 음수잖아, 음수.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음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초월함수가 나오면 초월함수의 그래프는 처음부터 미분하는 게 아니라 초월함수는 미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점근선을 봐라. 초월함수는 반드시 점근선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버리잖아. 되겠어? 다시 봐봐. T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T가 양수일 때는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A의 범위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근데 여기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음수에서 시작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잖아. 왜냐면 지금 분자의 차수가 더 작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기함수.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요런 그래프. 맞습니까?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녀석이랑 만나는 거야? 먼저 T가 양수일 때, 자,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B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2,0을 지나는 직선. 자, 이거 좀 크게 그리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T가 양수일 때 만나는 점, 그 점의 좌표는 L이 나와야 되겠고, 양수. 그러면 2,0을 지나는 직선이랑,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무조건 하나 있지.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가 뭐가 돼야 되는 얘기야? 이 녀석의 위치가 L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맞아?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야. 그러니까 B가 양수니까 음수지? 그러면 여기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만나던가 아니면 하나 만나던가 아예 이제 안 만나던가 음수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제 두 점뿐이라고 그랬잖아. A, B 두 점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접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L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L과 마이너스 L에 대해서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L과 마이너스 L에 대해서. 그래서 식을 써볼까? 자,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함수값이 같겠지. L과 마이너스 L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보면 마이너스 L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L은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L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L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식을 써주면 L제곱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L이니까 2배의 마이너스 L. 이 값이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2B에 지금 마이너스 L을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L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L제곱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2배의 L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2B에 L-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돼? 곱과 나누기 구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나눠줘 버리면 다 날아가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날아가고, 그러면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도 날아가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남았다.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오른쪽은 L-2분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L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의 값은 얼마? L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겠고, 2분의 1이 나오겠고. 그래서 이제 T의 좌표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거 써야 되겠어? 이 녀석은 아무 정보를 안 주는 거지? 여기 접한다는 성질을 써줘야 되겠지? 접한다는 성질. 접한다는 성질. 자, 따라서 먼저, 자, 이 접한다는 성질을 쓰기 위해서, 자, 먼저 LS의 함수값이 같다. LS의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LS의 함수값이 같다. 마이너스 LS의 함수값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하면, 지금 필기에는 지금 일단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거잖아. 지금 t제곱 플러스 a분의 지금 마이너스 2t 이거랑,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 음수인 건 마이너스 2b에 t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ht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거를 분수함수 민법 쓰지 마시고, 이거를 여기다 곱하라고. 곱해가지고 곱의 미분법을 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식을 연립을 할 거니까, 역을 연립을 할 거니까. 그래서 미분해봐. 미분해보면,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변수가 이제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t. 그 다음에 ht에 t는 좀 생략을 헷갈리나? 그래서 생략하지 말고 쓰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a에다가, 그 다음에 h'입니다. h'.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t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봐봐.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여기서 보면 봐봐.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을 거냐?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어차피 h'. 그러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아, 근데 봐봐. 이거랑 이거를 계산하기 싫잖아. 어디에 있냐? 이거 여기 있잖아. 찾을 수 있겠어? 지금 이거랑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하면 t-를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 2b랑,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b를 곱해준 건 뭡니까? 곱해준 거는 여기 t-1분의 마이너스 2t가 되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해주면.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냐? 여기.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암산이잖아, 암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얼마야? 지금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의 함수값은 뭐야? 이 녀석의 함수값은 직선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이 녀석의 함수값은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암산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줘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 3b가 되겠네. 3b. 그래서 b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b의 값이. b의 값은 어떻게 돼? 여기 넘기면 2-3분의 2가 되고 3b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2-3분의 2는 3b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9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b의 값은 9분의 4가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a, b의 y좌표의 합이야. 그러면 a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어차피 y좌표는 어떻게 된다? y좌표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미분한 거고 y좌표는 결국 이렇게 b로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넣어주면 되겠지? y좌표 합은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넣을 필요도 없겠다 여기서.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더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날아가겠지. 따라서 y좌표의 합은 어떻게 돼? y좌표의 합은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날아갈 거고 그리고 b에다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스킬이 되겠다. 뭐라고? 이제 연립을 해서 미지수를 찾을 때는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모를 여기에 곱해서 곱의 미분을 한 다음에 연립을 해라. 그러면 생각보다 숫자가 엄청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30번 요거는 좀 별표 쳐볼까? 합성함수 역추론과 그 다음에 치환적분이 같이 쓰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려나? 보통 미분 문제는 미분, 적분 문제는 적분인데 합성함수 역추론도 어렵잖아. 그리고 이제 적분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하자.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여러 번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합성함수 역추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6모, 9모에 많이 나왔고 알겠지? 자, 먼저 이 항등식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왼쪽은 합성함수잖아. 오른쪽은 그냥 하나의 함수고, 그래서 fx가 변하면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결국 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6x.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성함수 역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합성함수 역추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합성함수 역추론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함수값 비교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함수값은 뭐가 결정한다? 함수값은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은 뭐가 결정해? 겉함수가 결정을 해? 속함수가 결정을 해? 겉함수입니다. 겉함수와 그 다음에 지금 sin 6x의 함수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에서 이게 2라는 숫자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좀 이제 오른쪽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넘겨주게 되면 봐봐. sin이라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3x 플러스 fx라는 녀석은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sin이라는 함수입니다. sin이라는 함수. 근데 여기도 sin이잖아. 근데 여기에 반토막 나버렸어. 반토막 나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 헷갈리니까 좀 지우자. 나눴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함수값이 제한돼요. 2분의 1과 색깔로 좀 써야 되겠다. 2분의 1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제한돼. 사인 값이. 알겠어? 그러면 봐봐. 이 녀석 3x 플러스 fx는 정역이야, 정역. 겉함수 사인의 정역이라고. 그러면 3x 플러스 fx가 제한됩니다. 정역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여기에 사인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까? 사인의 그래프를 봐봐. 사인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어요. 사인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제한돼. 그치? 그럼 봐봐. 3x 플러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전체 뭐 gx로 할까? gx? 그러면 이 gx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점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구역에 갇히는 거야. 왜 그럽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f가 미분 가능이잖아. f가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f는 연속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f가 연속이고 3x도 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전체 3x 플러스 fx라는 이 전체 gx가 어떻게 됩니까?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분의 1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갇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있어. 모여있다가 이렇게 점프 이렇게 돼버리면 fx가 불연속 돼버리잖아. 그래서 한 구역에 갇히는 겁니다. 어떻게 갇혀? 여기 있던가 아니면 여기 있던가 아니면 여기 있던가 이렇게 똑같이 표시하자. 여기 있던가 이렇게 있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구간에 갇히게 되는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3x 플러스 fx가 n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 갇히게 되겠지.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되겠지? n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해봐. 여기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는 어떻게 돼?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갇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로 갇혀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성함수 이거 추론하는 거 함수값으로 추론하는 거 겉함수와 그리고 이제 여기 2분의 1 sin 6x 그러니까 여기 sign과 2분의 1 sin 6x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함수값과 sign의 함수값 그래서 정역에 해당되는 3x 플러스 fx가 제한되는 겁니다. 3x 플러스 fx가. 그러면 n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까? n을 어떻게 결정하겠어? 여기 함수값 하나 주어졌지? x에다가 12분의 파이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12분의 파이를 넣어봐. 1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12분의 여기 어떻게 돼? 지금 1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여기 3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F가 7파이잖아? 그럼 여기 7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지? 맞아? 6분의 5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6분의 5파이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n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n이 1이란 얘기지? 그러면 n이 1일 때 딱 여기 6분의 5파이에 딱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간단한 위치에 있었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n이 1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알파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어요. F알파가 0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봐야지 뭐. 여기서 두 번째 x에다가 알파를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항등식에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 사인 알파가 되겠지. F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에다가 뭐야? 사인 6알파. 근데 이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2배의 사인 3알파 코사인 3알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녀석은 그냥 사인 3알파 코사인 3알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사인 3알파 사인 3알파가 되는 거니까 사인 3알파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코사인 3알파가 1이 되던가.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이 3알파라는 녀석은 봐봐. 이 3알파라는 녀석은 여기 F알파가 더해져 있는 거지. 3알파라는 녀석은 F알파가 지금 더해진 거야. F알파가 0이니까. 그래서 어디 있어 지금? 이 녀석은 지금 n이 1인 상태니까 여기 6분의 5파이랑 6분의 7파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 당연히 3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3알파가 파이. 그래서 알파가 3분의 파이. 자 이제 계산하면 돼. 0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가 3분의 파이였고 이제 3알파가 파이니까, 그리고 F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이게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코사인 3x 사인 3x dx 이렇게 되어 있고, 합성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준다? 합성함수의 적분은 이 속함수를 우리가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써보면 어떻게 돼? 12분의 파이 코사인 3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해주면 되겠지?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주면 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리고 속함수의 미분이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3이 곱해지면 4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있고 사인 3x dx dt가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인 3x dx는 뭐로 바뀌는 거야? 사인 3x dx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 dt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요게 바뀌는 거야. 요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파이분의 4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써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4를 써요. 그러면 곱해. 이거 할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에 24. 자, 적분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 x의 범위에서 t로 바꿔줘야 돼. x의 범위에서 t로 바꿔줘야 돼. 0 넣어봐. 그러면 코사인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넣어봐. 그러니까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t로 바꿨잖아, t. 그래서 f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F를 적분하는 거야. F를 적분하는 거. 여기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요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F를 구할 수 없습니다. F를 구할 수 없고, 봐봐. 구할 수 없는 함수에서 적분을 우리가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다 써봐. F를 몰라. 못 구하지. F는 못 구합니다. F는 못 구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F에 뭘 구한다? 점대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분이 가능합니다. 돼, 안 돼?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함수라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함수에 대한 녀석은 이제 점대칭 성질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봐봐. 다시 이걸로 갑니다. 자, 이 식을 좀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거기 4번에 필기에 보면 4번의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봐봐. 3x 플러스 fx 그 다음에 2분의 1에 사인 6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적어보자. 그리고 이것도 계산됐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뭐냐면 여러분 합성함수에서 봐봐. 세모 x, 네모 x가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세모 x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봐봐. 점대칭이 쓰이겠지. 점대칭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겉함수가 사인 봐봐. 대표적인 점대칭이잖아. 선대칭도 있지만 대표적인 점대칭이고 이것도 점대칭이네. 돼, 안 돼? 할 수 있겠어? 점대칭이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결과가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속함수도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F값이 상관없는 겁니다. F의 함수값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봐. 만약에 이 녀석이 점대칭이야. 속함수가 점대칭이야. 그러면 봐봐. 겉함수가 속함수의 뭡니까? 함수값을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함수는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자, 이 녀석은 어디서 점대칭이 돼야 되겠어? 자, 네모의 정의역은 세모의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A, 네모, 세모, A의 점대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것도 다 했으니까 좀 지우자. 헷갈리니까.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봐봐. 속함수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거는 확실하잖아. 자, 이거 점대칭이지? 이게 네모잖아? 그리고 이게 전체 결과란 말이야? 점대칭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속함수도 점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이걸 뭐 증명할 필요가 있나? 물론 증명을 해야 되지만 해설지처럼 복잡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알겠어? 따라서 봐봐. 이제 봐봐. 여기서 보면 이 녀석의 함수값의 범위를 봐야 돼요. 이 녀석의 함수값의 범위가 중요해. 이 녀석의 함수값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지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파이 근처에 있어. 파이 근처. 그럼 봐봐.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이해됩니까?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정의역이라고.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이 지금 0,0 점대칭이지.
합성함수의 결과가 0,0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3x 플러스 fx는 지금 파이 근처에 있다고. 파이 근처. 이 녀석은 이 함수값이 파이 근처라고. 그러면 파이 근처가 사인에 대응이 되면 이건 어떻게 돼? 파이 근처가 사인에 대응이 되면 0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봐봐. 파이가 대응이 되면 0이 되지. 맞습니까? 파이가 대응이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봐봐. 이게 시작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녀석도 0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파이 근처잖아. 그래서 이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파이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지? 할 수 있겠어? 3x 플러스 fx는 파이 근처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0에서 시작해서 0 점대칭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속함수에 0이 대응이 되겠지? 자, 여기 0. 속함수에, 자, 이거 색깔을 좀 잘 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시작점입니다. 여기 0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역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자, 0 들어갔어. 그러면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 함수값은 겉함수의 정의역이라고. 근데 이 겉함수는 사인은 파이에서 점대칭이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0에서 시작했지. 그러면 0 들어갔어. 그러면 3x 플러스 fx는 파이 근처가 나온다고. 근데 사인은 파이에서 점대칭이잖아. 파이, 0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이 3x 플러스 fx는 0, 파이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0, 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0, 파이 점대칭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3x 플러스 fx는 0, 파이 점대칭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3x 더하고 파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자, 이 녀석이 0, 파이 점대칭입니다. 근데 파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은 기함수잖아, 기함수. 맞아? 그리고 식이 변하면 안 되잖아. 식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다시 파이랑 3x를 빼. 되겠습니까? 날라가고. 그리고 3x도 기함수지? 그래서 파이만 남는 겁니다. 파이만. 그래서 끝났지? 끝났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이제 파이 제곱에 24.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적분과 바꾸면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에서부터 1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적분 구간의 길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은 6분의 파이잖아. 따라서 4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증명하고 직접 계산해서 적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합성함수의 점대칭이 점대칭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점대칭이 되는 거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속함수의 함수값에서 겉함수는 그 위치에서 점대칭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봐봐. 3x 플러스 fx는 파이 근처라고. 근데 사인은 파이에서 점대칭이라고. 맞아? 그러면 0, 파이 점대칭, 파이, 0 점대칭이면 어떻게 돼? 0, 0 점대칭이 되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적분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합성함수 대칭성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